하고자 여러분들과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저 스스로도 공부도 좀 하고. 조금 전에 이제 떨어진 책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게 좀 반대로 보이네요. 내 몸 다이어트 설명서라는 책입니다. 내 몸 다이어트 설명서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다이어트의 1인자죠. 박용우 박사님인가? 그분이 의사분이시죠. 비만 클리닉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고, 그분께서 이제 옮기신 분인데, 그분께서 뭐 강의하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보고 진짜 처음에 보고 엄청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락씩 같이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마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끊어서 보셔도 되고 천천히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여러 단락이 있긴 한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는 과학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는 과학이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동시에 치료하는 의사들이 완성한 인체 리셋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해독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내 몸을 리셋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든 게 다 여기서 다 맞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 좀 많이 차별화된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락으로는 다이어트 힘들지 않고 현명하게 하래요. 그리고 첫 번째 챕터로는 이상적인 몸매는 우리 몸은 원래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두 번째는 식욕의 과학이에요. 식욕의 과학.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렙틴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렙틴 식욕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 렙틴 호르몬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배고픔 우리가 막 배고프게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내가 어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주로 나타나고 그런 효소들은 그런 세포 호르몬,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화. 음식이 들어와서 대부분 살이 찌는 거는 음식의 영향이 많이 크죠. 뭐 몸에 이상이 있어서 살이 찌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95% 이상은 대부분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쪄요. 그래서 그 음식이 어떻게 소화가 되길래 우리를 살찌게 하는지 소화, 몸에서 이루어지는 음식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장 건강이에요. 우리 면역력이 한 70에서 80% 정도는 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장이 실제적으로 나쁘거나 그러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몸도 많이 망가지고 면역력도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많이 먹는 이유도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염증 이야기를 했는데 뱃살에서 벌어지는 염증과의 위험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차트는 지방과 건강입니다. 지방에 당신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뭐 허벅지에 있는 살이나 뭐 이런 쪽에 있는 살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이라 그래요. 지방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 내장 지방이나 아니면 간에 붙어 있는 그런 지방들, 혈관에 끼어 있는 뭐 지방들 이런 지방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해롭게 하지만 뭐 피하 지방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막 그거를 나쁘게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 몸을 막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할 는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신진대사 모터라는 겁니다. 호르몬과 비만의 관계.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기능 상승 뭐라고 표현하더라? 그걸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갑자기 살이 찌거나 갑자기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몸의 실제적으로 호르몬과 우리 몸이 비만하는 그런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번째는 움직여라. 지방을 더 빨리 연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특히 운동에 관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체력을 길러주고 지방을 연소시키는 근육. 우리가 근육이 없으면 기초대사량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과학. 다이어트를 할 때 정말 많이 중요한 부분이 저는 감정도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감정이
어떻게 느끼고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살이 더 쪄요. 확실히 그건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우울한 경우에는 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고, 그리고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죠. 움직이기도 싫죠. 모든 것들이 다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정에 대한 부분들, 감정과 음식의 화학작용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 음식에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효소들이나 그런 화학작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번째는 누구를 비난할까? 실패한 다이어트에 대한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 단락에서 참 많이 공감했던 게 죄책감이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다이어트 시작한다 그래서 뭘 먹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면서 아, 또 먹었어. 아씨, 라면 먹었어. 피자 먹었어. 치킨 먹었어. 이러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고 그러다 포기해버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그만두지 않은 이상 실패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저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단락은 유턴하기라는 단락이, 유턴하기. 다이어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180도 바꾸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뭐 지금 당장 시작하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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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한 지침들, 뭐 유턴 주문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어요. 이 유턴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 내가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시 턴하는 거예요. 다시 턴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번째는 운동 프로그램. 아까 보면 움직여라 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인데, 이런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신체를 활동시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거는 뱃살 관리를 위한 신체 전략이래요. 신체 전략. 그래서 내 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심혈관 강화. 아마 이 박용우 박사가 이 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게, 박용우 박사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는데, 대신에 우리 폐가 심혈관이라고, 그 약간 뭐라고 하지, 폐가 좀 숨이 찰 정도, 그리고 막 약간 좀 헐떡일 정도, 그 정도까지는 운동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아마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체 운동, 뭐 가슴 운동, 등 운동, 복부 운동에 대해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 몸 다이어트 식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뱃살을 관리하는 식사 계획인데, 여기서는 한국하고 실정이 좀 잘 맞지 않아서 우리 한국 예시가 있는데, 식단을 한국 버전으로 조금 더 예시를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자, 프롤로그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15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물 한 잔 먹을게요. 혼자서 이렇게 떠드는 거 재밌어요. 뭐하지? 혼자 저렇게 떠드는 거 괜찮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있는데, 이거 좀 익숙해가지고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전혀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저와 함께 다이어트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날씬해지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자, 저는 이 단락에서 제일 많이 감동? 제가 그냥 그 줄근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시 제가 2번 정도 읽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또 까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좀 마음속에 좀 각인이 됐던 구절들을 한 번씩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다이어트를 할 때 의지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지방을 없애려 노력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 숨을 참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수분간 참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정신력으로 버텨보려 해도 어느 순간 몸은 공기를 찾아 당신을 강제로 물 밖으로 내몰아 가쁜 숨을
몰아쉬게 할 것이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먹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몸속 깊숙이 숨어있는 힘은 꼭 담은 당신의 입을 열게 만들기 때문이다. 의지만으로 살과의 전장에서 승리한다는 건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당신이 불안한 허리와 싸우려 하기보다 당신 몸이 지방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대요. 이거예요. 그래서 디톡스나 아니면 우리 몸을 회복한 다음에 다이어트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이거 안 먹을 거야. 저녁은 6시 이후로 안 먹을 거야. 그래서 밥은 반 공기만 먹을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참을 수 있는 건 솔직히 일주일? 물론 이제 정말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2주, 3주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빠져가는 모습을 보고 괜찮아, 와 좋다 이렇게 해서 더 빠지시는 분들은 정말로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욕구불만이 생기잖아요. 정말 욕구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그걸 다 포기하고 먹지 못하고 그럴 때 정말 욕구불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말은 정말 공감이 돼요. 불어난 허리와 싸우려 하기보다 당신 몸이 지방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바꾸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좀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제가 요즘에 좀 그렇거든요. 금식을 제가 그래서 이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높게 잡혀져 있던 그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 밸런스에 맞출 수 있는 몸을 좀 바꿔놓은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생각을 했는데 3일은 너무 저한테 무리일 것 같아서 이틀만 했어요. 그래도 그 정도도 저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그때 설명해드렸던 자몽 그 해양 심층수 그런 걸 좀 먹었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 하고 좀 간 해독을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하나 또 먹었어요. 그런 부분으로 아니면 이제 비타민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드시거나 하시는 것도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이 지났을 때 너무 과식하지 않게 돼서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그 이후에 몸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싸우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몸이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몸을 우리는 만드는 그 과정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15일이나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의지와 좀 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몸이 어떻게 음식이 들어오고 몸에 움직였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계되어 있으며 우리 프로그램이 그러한 기능과 맞물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식욕의 생리학을 탐구한 다음 지방 조직의 과학 세계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방 많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우유에도 있고 생선에도 있고 고기에도 있고 빵에도 있고 밥에도 있어요. 지방은 정말 지방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방이 어떻게 저장을 하고 연료로 이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과식과 폭식을 하게 만드는 우리의 감정과 체내 화학 물질을 조절할 수 있는 전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허리둘러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여기서 안내해주고요. 유다이어트는 여기 이 책 다이어트예요. 책 다이어트 방법,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를 할 거래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14일간 프로그램이에요. 14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우리 몸이 리셋하는 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때까지는 내가 의지를 발해서 충분히 내 몸을 리셋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한 8일 정도 했으니까 한 또 일주일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은 저 몸은 근데 아무래도 좀 그 전에 몸이 좀 많이 망가져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오늘 그럼 프롤로그까지만 할게요. 프롤로그까지만 하고 내일은
내일은 첫 번째 단락인 이상적인 몸매에 대해서 우리 몸이 원래 어떤 모습이어야지 건강하고 정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무언가 한 가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 그것이 많아지면 더 좋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과욕이라고 하죠.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제 옛날에 그 견과류가 식욕 억제에도 도움이 되고 뭐 좋은 지방이 많잖아요, 견과류에는. 그래서 견과류를, 제 아몬드를 한 팩을 샀어요. 워낙 그냥 사면 또 비싸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샀어요. 그랬더니 배가 고프니까 그걸 하루 종일 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루 종일. 그런 걸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왠지 견과류는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더 살이 찐다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 섭취량이 200칼로리를 줄일 계획을 갖고 세워놓고 400칼로리를 줄이면 사이즈가 2배만큼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200g을 빼야겠다 생각을 해서 평소에 먹는 거에 뭐 반을 줄였어. 그러면 바로 뭐 200g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은 그만큼 효과를 봤는데 그도 반을 줄이면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산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체중 감량을 해서 걷기 시작했을 때 마라톤을 한다면 핵무기로 초토화시킬 듯 지방을 없앨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몸은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몸 지방을 다 태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더 나쁜 것은 그처럼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이 실제로 우리의 건강을 많이 해롭힌다는 거죠.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살 빼려고 등산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내 몸에 안 좋은 게 아니고 과한,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과한 운동을 하면 몸이 붓고 관절이 안 좋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내 몸에 맞게 알맞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죠. 섭취량을 갑자기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확 줄여버리면 내 몸의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뚝 떨어져서 몸은 지방을 축적하려고 하는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위기상황이라고, 재난상황이라고 내 몸이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보내. 그러면 우리가 뭐 전쟁 온다고 그러면 물 사고 막 라면 사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 몸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체중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는 악순환, 요요라고 하죠. 그런 게 하면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올 수 있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계추처럼 양끝 방향에서 한 방향으로만 달리려는 것을 멈추고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추어서 최중심에 우리 몸이 막 끌려다니거나 막 여기에 막 이거 좋대 막. 저도 여기 코코넛 오일 다이어트 하려고 코코넛 오일 준비하는데 이거 좋대 막 하고, 뭐 무슨 식초가 좋대 막 달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몸에 알맞는 방법으로 내가 딱 중심에 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행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정신적이나 행동의학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이어트 방법을 제시하는 희망, 즉 A를 하면 언제나 B를 얻게 된다. 내가 코코넛 오일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빠진다는 단순하면서도 위안을 주는 메시지라고 얻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그냥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요, 식욕도 안 하고 그냥 코코넛 오일만 먹었는데 살이 쪽 빠졌어요. 이렇게 보면 무언가 그렇듯해 보이고 저거 하면 나도 빠질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크림이 듬뿍 든 케이크에 손을 대게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몸과 지방 조직은 단순한 1차 방식 1 더하기 1은 2 이런 1차 방식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을 오케스트라로 생각을 하면 모든 장기, 근육, 세포, 체액, 호르몬, 각종 화학물질은 각자 고유한 소리를 내는 다른 악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악기들,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여러 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악기들이 다 모여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단순히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살이 찌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것만 뭐 원푸드 다이어트나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쫓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이 빠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화학 물질은 고유한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고요. 당신이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식이요법을 하고 내 몸에 더 맞는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뭐 점검해보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고 내가 소화 기능이 엄청 떨어져요. 아무리 잘 먹어도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살이 찌거나 살이 빠지는 체질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의원에 갔는데 제가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설사를 엄청 하거든요. 설사를 하면 살이 빠잖아요. 먹으면 설사를 하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말씀해 주셨냐면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영양분 다 빼고 찌꺼기만 몸에 남기게 한대요. 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내 몸이 근데 내가 막 아무리 뭐 다이어트 좋은 거 먹고 운동 많이 한다고 해서 내 몸 살이 막 빠지거나 빠지진 않거든요. 왜냐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만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내 몸에서 어떤 부분에 더 포커싱을 맞추고 어떤 부분을 더 하고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먹기를 이런 음식 꼭 먹어야 돼 이렇게 먹기를 원하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인지 알지 못해요. 그렇죠. 다이어트에 뭐가 좋아? 너무 막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뭐 뱃살의 문제가 아니고 LDL 같은 경우는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HDL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건 아니고 LDL과 HDL이라는 그런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 동맥경화 혈관이 만성염증 상태가 되고 혈관의 노화를 촉진시켜 기억력 장애, 심장 질환, 피부주름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한층 더 나아가서 상태가 된대요. 너무 뭐 지방을 줄이거나 이런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올바른 선택을 내려 당신의 몸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이 책에서는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먹는 습관, 아니면 운동하는 습관, 행동 패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잠자는 습관, 입맛, 행동을 재훈련시키는데 약간의 노력과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리셋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잠자기 들 전에 샤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아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어트라는 말 자체가 그 식습관, 식이요법 조절, 식이 조절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몸을 건강해지면 가끔씩 먹는 뭐 치킨이나 뭐 피자나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롭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상처가 났어. 여기에 엄청 큰 상처가 났어. 근데 내가 바다가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수영을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이 상처가 난 몸으로 수영을 했어요. 그럼 덧나잖아요. 덧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몸이 말짱한 상태에서 바다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죠.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게 나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몸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런 행동들은 상당히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잘 따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하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그저 골라온 닭가슴살 포장을 계산대 위에 여기는 그러니까 닭가슴살이라고 하죠. 단백질은 좋은 단백질이 많은데 네,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는 몸무게보다는 라인이라고 그러죠. 라인과 허리 둘레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체중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몇 킬로까지 빼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허리 둘레가 비만과 관련된 사망률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물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팔뚝살, 저도 가장 큰 고민이 팔뚝살, 뭐 허벅지살, 뱃살, 뭐 모든 게 다 고민이긴 하지만 그러긴 하지만 그런 부분 이제 운동이나 다른 부분으로 정 안 된다 뭐 시술까지도 생각을 하겠지만 뭐 그 정도가 아니면 정말로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라인과 그리고 뱃살, 허리 둘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몸무게보다는 허리 둘레에 대해서 같은 몸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키에 같은 뭐 55kg, 60kg라고 하더라도 완전 60kg, 60kg인데 엄청 날씬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근육량이 많죠. 몸이 탄탄하고. 근데 또 60kg면 엄청 뚱뚱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래요. 당신이 링컨 같은 대통령처럼 보이든 어셔 같은 음악가로 보이든 아니면 사라포바 같은 테니스 선수로 보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대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체형이 다 다르다는 거죠. 각각의 성격이 다 다르고 태어난 시가 다르고 지문이 세계에서 단 한 명도 일치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은 다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나 대사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체내에서 신체, 생체, 화학 반응을 보인대요. 하지만 인간이란 동일한 종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는 성장과 발달을 통해 적정 수준의 체중과 체지방에 도달해 이를 유지하도록 생물학적으로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은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죠.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 인간은 태어날 때 면역력이 최고거든요. 인간은 태어날 때 정상적으로 거의 대부분 태어나죠. 정말로 이제 어떻게 좀 몸이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 아닌 이상.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이나 뭐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몸이 많이 망가지고 살이 찌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소화 비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워낙 살이 많이 찌고 초등학교 때는 거의 키도 10kg, 10cm 키고 몸무게도 거의 10kg씩 늘었던 것 같아요. 제 지금 키가 거의 160인데 초등학교 5학년 키거든요. 키는 멈췄는데 몸무게는 거의 10kg씩 맨날 쪘어요. 그래서 막 그랬죠. 아무튼 뭐 그래서 스스로에게 초점을 좀 많이 맞추라고 하네요. 우리는 당신 몸이라는 공장에 중요한 모든 제동장치 도구를 제공해서 공장 세팅을 자유롭게 도와줄 거래요. 공장이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이상적인 허리 사이즈와 체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 허리 둘레는 여성의 경우는 80cm래요. 혹시 줄자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재보시기 바래요. 여성의 허리는 80cm. 제일 어디를 재야 되지? 그건 안 나왔네요. 그리고 넘으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90cm. 그래서 이걸 넘으면 적신호라고 보기 때문에 힘을 주면 안 돼요. 허리 둘레 잴 때 절대 힘을 주면 안 되고 저는 80cm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90cm가 넘거나 남자가 또 100cm가 넘으면 여러 가지 질병 발병 위험이 엄청 크게 증가한대요. 그래서 체중보다는 허리 둘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기서는 과학적으로 조금 체계적인 부분들 그리고 현명한 다이어트에는 배고픔이 없대요. 이거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현명한 다이어트는 배고픔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과거에 다이어트를 했을 때 어떤 게 올랐는지 이 책에서는 정확히 박사들은 알고 있대요. 수많은 다이어트 그런 실패에 대해서 그런 걸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지 사이즈가 늘어날 정도로 먹는 것이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어가면서 현명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결코 배고픔이 생기지 않는다. 제가 그랬잖아요. 8일 정도 다이어트 이틀간 금식할 때 빼고는 거의 배가 많이 안 고팠어요. 뭐 물론 이제 그 먹고 나서 시간대가 있어서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 못 먹고 갔거든요. 그럴 때 빼고는 뭐 크게 배고파가지고 엄청 힘들거나 막 짜증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유지시키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뭐 채소 야채를 좀 많이 넣고 그리고 꼭꼭 씹어 먹고 오래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크게 근데 지금 이 순간 배가 고프다는 이 함정은 또 뭘까요? 지금 배가 고픈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배고픔 신호를 미리 막아주면 충동적인 행동에서 지방이 배에 급형으로 쌓이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부작용 없이 뱃살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즐겨야지 성공한다. 요즘 제가 즐겁다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서. 정말 저 성공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내 몸이 리셋되고 점점 내 몸이 회복되어 가는 걸 제 스스로 느끼고 정신적으로 많이 멘탈적으로 많이 건강해진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다는 걸 느끼는 건 좋은 걸 보고 좋다고 느끼고, 뭐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한다거나 햇빛을 본다거나 적당한 온도가 좋다거나, 그리고 예쁜 아이들을 보면 예쁘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거는 좋은 걸 보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즐겨야 성공한대요. 그래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오래 유지하지 않는 방법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크대요.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게 원푸드나 뭐 이런 거겠죠. 제대로 먹는다는 것에 절대 유쾌하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대요. 그것은 몸이 강해지는 느낌이어야 하고, 여기서 그대로 이야기하네요. 그것은 몸이 강해지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즐겁다는 그 표현은 강해진다,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느낌이어야 하고, 더 건강해지고 개운해지는 느낌이어야 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수저를 들 때 강박적으로 이거 칼로리 몇이지? 막 이런 생각보다는 진짜 그냥 먹으면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과식하지 않고 나쁜 음식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스트레스, 권태감, 위로, 특별 할인가에 닭튀김, 뭐 굳이 그런 걸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아무튼 허리 들어가 저러기 때문에 입가에 미소가 번져야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웃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제가 이런 말을 써놨네요. 제가 메모를 해놨네요. 저는 그래서 이 단락을 읽고 다이어트는 긴 여행의 드라이브와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무사고로 내가 목적지까지 잘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물론 내가 이제 잘 운전하고 정상적인 신호를 지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을 줄일 수가 있죠. 진짜로 그래요. 내가 과속하지 않고 신호를 제일 지키고 뭐 이러면은. 근데 또 나만 또 그런 건 아니고 또 외부에서 그런 또 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혼자 다이어트가 실패 확률이 높은 건 또 혼자이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저도 이제 다이어트 일기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이어트 음식을 또 먹방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게 저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혼자 하지만 혼자 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저한테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과속을 하고 싶거나 이러면 단속 카메라가 저를 감시하고 주변에서 그런 위험 요소들을 많이 더 없애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고 잘 되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좀 40분이 넘어갔네요. 40분이 넘어갔어. 저 김이 엄청 많네요. 김이 봐봐요. 에이 진짜. 아무튼 그래도 즐겁습니다. 네, 그래도 즐거워요. 오늘은 좀 시간이 길었는데 내일 아니면 또 좀 시간이 더 준비해서 할지 모르겠어요. 준비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에 한번 보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상적인 몸매란 35, 24, 36, 아무튼 그런 이상적인 몸매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몸매,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떤 몸이 건강한지, 원래는 어떤 모습이 여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시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나는 이렇게 다이어트 했는데 이런 게 맞는지
이야기를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좀 아쉬워요. 막 더 하고 싶은 막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또 다이어트 할 때 수면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은 자줘야 되니까 오늘 벌써 1시가 다 됐어요. 벌써 1시가 다 됐네요. 좀 일찍 자도록 또 올리고 하면 좀 더 시간이 길어지겠네요. 아이고 어떡하지?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해져요. 여러분 안녕. 뿅.